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한수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한수인데요. 제 채널은 알기 쉬운 부동산 세상 이야기죠. 그에 걸맞게 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자료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에서 바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첫 문제 OX 그리고 가로넣기 문제를 올려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고, 혹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거기서 질문하시면 이 문제를 풀다가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이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등하는 법률, 거기서 12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6문제, 그리고 도시 및 주거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는 용어의 정의하고,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OX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넣기 문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하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자,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등하는 법률의 용어의 정의편인데요. 용어의 정의편에서 먼저 OX 문제입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인데요. 다음 문제를 읽고 옳은 것은 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틀린 것은 X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X. 그리고 가로 안에는 알맞은 것을 써넣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먼저 1번 볼까요? 1번,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 보면 바로 광역 도시계획이란 가로넣기가 중요한데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가로 안에는 광역 계획권이죠.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입니다. 광역 계획권. 다시 한번 글을 써볼까요? 지우개로 지우고. 이 광역 도시계획은 시험에 한 문제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바로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입니다. 자, 다시. 이 적은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광역
계획과학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 광역 도시계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 이것도 기출된 지문인데요. 2번 볼까요? 광역 도시계란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에 이게 틀렸죠. 광역 계획권이라고 했죠. 광역 계획권이지 특별시 광역시,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었습니다. 3번 볼까요? 도시 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관을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틀렸을까요? 바로 이 내용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제한 군입니다. 그래, 여기 광역시 나왔죠.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계획. 그래, 이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을 제한 군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 도시 군 계획할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이 계획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을 도시계획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한 군, 그러면 팔도에 있는 군이죠. 경기도 양평군, 청청남도 바로 홍성군, 이런 군이죠. 그런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한 군 그래야 돼요. 제한 군이다. 이렇게. 제한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게 기출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가요로 구분된다. 이걸 꼭 기하십시오. 자, 4번 볼까요?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된다? 조금 전에 했죠. 도시군관리계획. 5번 보죠. 도시군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가로 구분된다. 20회 때 나왔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가로 구분된다. 그래야 되죠. 6번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할까요? 무슨 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일까요? 바로 이것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된다. 이렇게. 7번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 군, 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20회 때 나왔는데 틀리죠. 왜 틀렸을까요? 이 구가 틀렸습니다. 이 도시, 군, 기본계획 할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도시계획을 하고 이 군은 바로 팔도에 있는 군이죠. 그래서 팔도에 있는 군,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 시에 대해서 만든 계획. 그래서 이 구가 틀렸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용산구 있잖아요. 또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있다. 사하구가 있다. 이런 구 단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만들고 특별시 특별시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구가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8번 볼까요?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여기 나와 있죠.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나왔죠. 여기가 맞죠.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된가?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침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합니다. 자, 9번 볼까요? 9번을 보시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 뒤에 있는 말 가지고 찾아내야 되겠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계. 여기서 힌트를 잡아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여기 나왔던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일로 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제도, 시 또는 군의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토지에 대해 개발할 것, 정비할 것, 보존할 것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계획이다. 이때 이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되어지는 내용으로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장 공격인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환 계획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획하는 계획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하는 계획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죠. 이런 내용을 결정해서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 정비, 보존을 결정해 주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었습니다. 10번 볼까요? 자, 10번을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시, 군, 구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등등 이런 계획을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바로 틀렸습니다. 구가 또 틀렸죠. 여기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5가지 도시가 내포되어 있죠.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를 말하고 이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다. 그래서 이 군에 대해서 만들면 군관리계획, 아까 5가지 지역인 그 지역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써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그래서 구 단위로 만든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죠.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다. 써봐라.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넣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무엇을 쓰면 좋을까, 여기?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이 있고,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면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 나올까? 사업이니까 사업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하는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장소의 지정 평행한 계획과 뭐가 있는가?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평행한 계획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마지막에 최근에 도입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평행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죠. 이 6가지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바로 나갑니다. 이걸 기억할 때 두 번째는 개발 전격 시가 정교 수사장 보격 도시장 공격을 용도구역이라 하잖아요. 용도구역.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기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 정비 사업할 때 사 해서 사, 지지 있죠. 입이 있죠. 그래서 암기할 때 6가지를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잘 나온대. 기, 사, 지, 입. 이렇게 기억해서 이 내용이 연상이 돼야 돼요. 연상.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이거 작년에 31회 때 나왔던 함재예요. 이거 딱 써놓고요. 31회 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렇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란 어떠한 장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조금 전에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하면은 이 도시가 5개가 내포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시. 이 군은 8도 되어 있는 군이죠. 그런 군. 이런 군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그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합니다. 이게 키포인트. 전부 하면 틀리겠어요. 전부 하면 틀리고 일부. 근데 서울특별시가 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전부에 대하여 이 지구단위 하나를 만들 일은 없어요. 서울특별시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에 있다면 특정 지역을 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구체로 하겠다라는 계획으로서 지구단위 만들거든요. 그래서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지 전부하면 틀리고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 토지기능 증진, 미관 개선, 이양원 환경 확보, 그 지역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 무슨 계획의 내용일까요? 이것은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도시 군관리다 그래야 돼요. 도시 군관리를 말한다. 여기는 도시 군관리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은 조금 전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기분 결정한다. 이것도 기출된 내용인데 틀렸죠. 왜 틀렸을까? 바로 여기 기본이 틀렸어요. 기본이 아니라 뭘로? 관리로.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답변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칭찬드릴게요. 앞으로 꼭 합격하길 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을 보시면 또 지구단위 나왔죠. 31회 때 나왔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지구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전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정리했죠. 그래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일부라고 했잖아요. 일부. 지구단위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그래야 되죠. 전부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 군관리계 이거. 자, 그 다음에 15번 볼까? 국가계란 도시 군가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에 의하여 수립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이것도 기출된 문제인데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이 국가계란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에 의하여 수립하는 토지계획은 맞은데 그 토지계획 중에서도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해요. 포함되지 아니한 이게 틀렸어요. 포함된 계획이어야 된다. 그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수립하는 토지계획 중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라고 규정되어 있죠. 또한 이 중앙행정기관이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이 바로 수립한 토지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포함된 계획도 국가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16번 볼까요? 국가계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틀린 거예요.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가유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야.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에 포함된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포함된 계획만을 국가계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6번 X, 17번 볼까요? 국가계. 이게 이제 보죠. 국가계란 지금까지 두 문제 풀었으니까 이게 옳은가 틀린가 맞출 수 있겠죠. 국가계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여기까지 자르면 틀리고 중 맞죠. 여기까지 왔어요. 중 어떤 것이 바로 국가계획이냐. 광역 도시계획 내용상이 포함된 게 지구 단위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게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렸죠. 이게 틀렸어요. 이 자리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포함된 게 그리고 이거 틀렸어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것은 X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18번 보면 공동 하나 있죠. 이 공동구는 뜻이 지하 매설물, 땅속에다 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전기선, 가스관, 수도관 이런 것들이에요. 또 통신시설, 또 열수송관 같은 거 이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전화선이죠. 하수도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땅속에다 묻을 수 있다. 이게 지하 매설물이라는데 이런 지하 매설물을 여기다 묻고 여기다 설치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한가운데 다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걸 공동 수용을 합니다. 공동 수용. 알겠죠? 공동으로 이렇게 그래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 밑에 터널처럼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공동 수용하겠다 이겁니다. 공동 수용. 공동 수용해서 지상에다 이런 거 설치 못하게 막자. 그래서 지상의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다만 설치하느냐? 지하에다만 설치해야 돼요. 이 공동은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발격,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기업, 또 택지발 사업을 하기 위한 택지발지구, 또 경제산업 진작시켜서 지향한 경제자유기업, 도청전 신도시 이런 데서요. 그 사업장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사업하는 시행령 이 공동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면적에서 사업을 할 때는 꼭 공동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 공동과 설치됐다면 공동계 수용될 시설은 국토개법령에 맞게 모두 수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공동계 수용할 시설을 공동계 수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해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공동과 설치되어 있을 때는 바로 전선관, 그리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은 공동에 꼭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데 가스가 지나가는 가스관이라든가 부패가스가 지나가는 하수관은 가스에 의해서 부패가스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자, 광역시설 나왔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반드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 군우, 관할객에 걸치는 시설. 예컨대 도로. 여기 A시가 있다, 뭐 B군이 있다. 이렇게 도로 걸치죠? 이런 걸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철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걸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위하는 시설.
이용시설. 그런데 여기다 공화 하나 설치해가지고 2개 이상을 같이 이용한다. 이런 것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여기다 설치해서 같이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합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이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데 그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따른 여기에 들어설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한 정책 등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번 보죠. 20번 도시군객시설이란 무엇이냐. 도시군객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무엇으로 결정된 시설이냐. 바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로 21번 볼까요? 도시군객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기본계로 결정된 시설을 만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틀렸죠. 기본이 아니라 관리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2번 볼까요? 공공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20회 때 나왔던 건데 틀렸어요. 공공시설은 바로 뭐냐? 도로, 수도,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 공공용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은 뭐냐?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도시군객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다라고. 23번 볼까요?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기획하는 사업일까요? 맞춰보세요. 여기. 바로 이 도시군객시설. 이 도시군객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기반시설, 공공시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기획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23번 볼까요? 24번 볼까요? 자, 이 도시군객사업은 이건 30회 때 이게 함께 나왔어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도시군객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종류가 3개 있습니다. 하나, 도시군객시설사업. 그 다음에 택지계획 발족지부의 택지발사업. 이건 해당할까 안 할까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그래야 돼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아니고. 도시 및 주광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만든다. 이건 해당해요. 그래서 이 도시군객사업은 3개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광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만든다. 이렇게. 25번 볼까요? 도시군객시설사업. 이 23번하고 25번을 비교하고 여기다 문제를 구성했던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도시군객시설사업은 무엇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했는데. 바로 기반시설 틀렸죠? 이것도 기출됐어요. 시험에 나왔던 건데 틀렸던 거예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아까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도시군객시설. 이것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맞습니다.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 뭐였어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그랬죠? 26번 볼까요? 용도구역은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적이다. 자, 이거 바로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용도구역을 시장수가 다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용도구역은 바로 5개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헌구역.
입지규제, 취해수구역 이렇게 5개 있는데 이 바로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요. 시가와 추종구역은요. 원칙은 시도사하고 그리고 외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이 지정하고요. 도시자원 공격은 시도사하고 대도시하고 입지규제 취해수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래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하는데요. 이때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중첩해서 지정하게 돼요. 그때 이 용도에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행위 제한을 강화뿐만 아니라 완화도 해 나가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완화. 그래서 26번은 틀린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27번 볼까요? 용도지역이란 바로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이때 건폐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롯하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롯하는데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 면적,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내 안전구역 면적, 건축물을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평원 면적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서로 중복되게 하는가 중복되게 하지 않는가. 이게 틀렸죠. 중복되게 이게 틀렸어. 중복되게 아니라 중복되게가 틀렸고 이렇게 여기다 농림적이다라고 정했다면 그에다 자연환경 보존적 중복 지정 못하는 겁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해서 정해야 돼요. 결정해서 정할 때는 이것도 틀렸어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냐? 도시군관리기지 광역도시계 틀렸습니다. 그래서 27번 X. 28번 볼까요? 자, 28번 보면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급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만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작년에 이게 한 개 나왔어요. 이것도 한 개 나왔어요. 이것다 가로치고 여기다 가로치고 이렇게 가로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기억, 니은 해서 올바른 거 찾아라 이렇게 한 개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 이거 31회 때 한 문제 나왔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용도지구는요. 토지용을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으로서 이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구역에 대해서 제한을 강화하거나 할 수 없고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지역. 이게 구역이 아니고 용도구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맞아요.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바꿔라 이렇게 알겠죠? 그래야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간데다 용도적으로 바꿔야 맞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X. 그 다음에 29번 용도적의 지정, 용도적의 지정과 용도구역의 지정, 개발도 지정, 기반시설 부담의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험에 이거 2번 나왔는데 X입니다. X. 왜냐하면 용도지역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구역의 지정 이 세 가지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맞아요. 그런데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0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곤란한 지역이 이게 중요해요. 이때 개발은 건축물로 건축이에요. 건축물로 건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 도로, 수도, 하수, 학교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각난다.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에 차량이 증가해서 도로가 부족할 수 있고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수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기존의 하수 시설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 설치가 더 이상 곤란해. 왜? 더 이상 설치하기에는 도로 주변에 빌딩 다 철거해서 도를 확충공사하기도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기다. 주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와 상업적 공업지역에 따라 주로 지정한데요. 그런 지역에 보면 시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따라는 바로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것이죠. 도로 확장공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한 게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개발 밀도하기다. 이때 미리 빽빽한 밀이거든. 개발 행위가 빽빽하게 이루어진 것을 관리하겠다 해서 정하는 구역이거죠. 그래서 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일으키게 하느냐. 건물 질 때 규모를 좀 줄이겠다. 그때 적용하게 되는 것이 건폐라고 용적률이에요. 이걸 강화 적용하지 완화가 틀렸죠. 강화 적용해서 지정합니다.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 완화가 틀렸고요. 이때 누가 정할까요? 바로 국토교통장관도 틀렸어요. 국토교통장관이 정한 게 아니고 그 서울이면 특별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면 광역시장이, 세종이면 특별자치장, 제주도면 특별자도사, 팔도대의 시면시장, 군이면 군수가 정해요.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3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올해 꼭 시험에 나오는데 개발 밀도가 어느 지역으로서 이게 틀렸어요. 안에다 지정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정한다? 이게 틀렸어요. 개발 밀도가 안에 지역에다 지정한다? 이게 틀렸어요.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 왜 했다 지정한 거예요. 외자. 외자가 밖에 자거든요. 밖에 있자. 밖에 있자. 한자로. 밖에 있자. 그래서 이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했다 여기다는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 밀도하고는 중첩해서 정할 수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안자가 틀렸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에 따라 정한다. 이건 맞아요. 필요한 적은. 그 다음에 누가 정하냐?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정한다. 뒤에는 맞는데 이게 때문에 틀렸네. 그래서 답은 X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2번.